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이 형수 욕설을 들어봤느냐라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후보자님은 상대가 공직자이든 서민이든 가리지 않고 실제로 기여한 만큼만 받으신 양심적인 변호사로 보이신데 이재명 측에서는 50만 원이라도 준다고 했고 하니까 제 쪽에서 보면 이건 뭐 금액을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수임료 금액을 생각하기 어려운 종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변에서 열심히 공익적인 활동을 해오신 그런 뜻으로 같이 거기 참여하신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간단한 가압류 사건 등 모든 사건이 100만 원이 다 넘습니다. 정식 없기는 사건에서는 100만 원 이하를 받은 적은 없죠. 1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무료 변론을 하셨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이 정도 내용이면 난 동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해도 좋습니다. 근데 라고 그 얘기한 거죠. 후보자님 이 사건을 맡을 때에 형수나 형한테 욕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이분을 인권 변호사인데 인권 침해 당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까? 이중적 삶이 아닙니까? 정말 귀를 씻어야 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하고 한 사건이거든요. 자, 무료 변론 논란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이제 형수 욕설 의혹까지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 건데 김재섭 전 비대위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의 소위 형수를 향한 욕설 야당에서 지금 제기했잖아요. 네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글쎄요, 저는 하도 내용이 흉악하다 그래가지고 끝까지는 다 못 들었는데 이 형수와 그다음에 이 이재명 지사 간에 어떤 집안의 분쟁이 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서로 이제 욕설을 주고받는 그런 통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송일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내용이 아무래도 좀 거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변호를 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재명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권위원장이라고 해야 하는 자리는 사실 이제 우리 국가의 인권을 지키고 안위를 지키고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저렇게 한번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을 올려준다는 것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내가 수임료를 받을 만한 일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변호사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10분간 통화만 해도 사실 변호사 비용이 내지는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이유서를 다 읽어보고 이제 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변호사들이 인정한 사건이다라고 해서 사실 사실관계에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판사 입장에서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으니 맞는 내용이거니 하고 어느 정도 이 사실관계 내용에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 효과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도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께서 명백하게 밝혀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굉장히 섣부른 대응을 했다가는 사실 지금 여당 내 경선 과정에서도 이낙연 후보한테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서 이것이 본선 그다음에 우리 야당 후보와 경쟁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실 불법의 영역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분명한 해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야당에서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후보의 이제 형수 욕설 논란 그 내용도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변호할 수 있느냐, 이런 분이 인권위원장 자격이 있느냐라는 의혹 제기와 이재명 후보에게 결국 무료 변론 해준 거 아니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 두 가지였고 당장 여당 내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건 민주당 당 차원에서 의혹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나섰거든요. 자,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법조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죠. 여야를 막론하고 아마 송두환 변호사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름이 있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제 줄여서 민변이라고 하는데 민변은 그동안 이제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우리 현대사회 국명마다에
굉장히 이제 굵직굵직한 역할들을 해왔던 그런 이제 변호사 단체죠.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 민변의 회원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사건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공익 사건과 관련된 것이 자기 민변 회원이 이제 소가 진행이 된다면은 그때는 관행적으로 이제 한 30년 동안 동료 변호사들이 같이 이름을 올려주는, 말하자면 탄원서에 연대 서명하듯이 이제 해주는 그런 이제 관행들이 있어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고 이유서에 사실 이름만 올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 변론 행위에 해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상고 이유서에 한 문장이라도 썼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한 문장도 쓴 것이 아니고 상고 이유서 전체를 이제 다 쓴 것을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이제 좀 연대 서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정도면 문제가 없겠다 해서 자신의 이름을 올려준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것 자체는 무료 변론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변론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든 이게 사건 수임과 사건을 맡기는 사람들 사이에 개인적인 계약 관계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서는 안 쓴 것이죠. 그다음에 스스로 송두환 인권위원장 자체가 스스로 이제 이 수임료를 논하기에 참 이게 좀 너무 사소한 거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일종 의원이 이제 형수욕설 말씀하시는데 저 사건은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형수욕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이기 때문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제 공익 사건으로 분류를 한 것이고, 거기에 탄원서 이름 올리듯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물론 이제 청탁금지법을 따져는 봐야 되겠지만 크게 이게 뭐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소재인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자가 어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다른 변호사들에게 변호사비를 지급을 했다라고 어제 밝힌 대목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고요. 야당에서는 이런 의혹을 통틀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커녕 도의사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공직자의 내로남불, 표리부동에 완전히 질렸습니다. 떳떳하다면 직을 걸고서 국민적 의혹에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조국 아바타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자에게 기자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수행을 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그 질문을 막아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료 변론 의혹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당에서 크게 공세가 저희가 정책 오늘 있잖아요. 기자님 감사합니다. 무료 변론 저쪽 경쟁 후보 쪽에서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 얘기까지 꺼내고 지금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어서요. 그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이나 저희가 논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책 기자회견 때 현안 말을 하면 그래서 가시면 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공세라는 그런 아니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아니요, 그 일부러 그렇게 받아내지 마시고요. 자, 이재명 기자,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중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다 차단하는데 저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질문하는 역할인데 김남국 의원이 왜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질문을 차단합니까? 후보가 질문을 하고 안 하고 선택하면 되지. 답변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후보가 선택할 문제인데 뭐 질문은 충분히 돼 있다고 보는데 글쎄요, 뭐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랐는데 저는 이재명 캠프 관점에 봤을 때는 굉장히 수행자 역할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할은 굉장히 잘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제 김남국 수행실장, 그러니까 의원이 말한 것처럼 어제 이제 5대 돌봄 관련한 정책 설명회를 했던 건데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저게 답변을 했다 그러면 특히나 지금 조금 전에 나왔지만 뭐 어처구니 없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5대 돌봄 어제 발표한 정책 공약은 다 없어져 버리고 아마 이낙연 대표 측과 그리고 또 이제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어이없다,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만 이제 또 굉장히 논란이 됐겠죠. 그런 점에서 아마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저 발언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할 어떤 뭐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 분명히 듭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을 김남국 의원이 차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결국 그 말을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낙연 후보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다라고 결국 저 발언이 나갔죠. 앞서 어처구니 없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게 맞는 거였죠. 대납을 누가 해주겠냐. 실제 변론하신 분들은 유료로 다 지급했다. 실제 변론하신 분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변호사 중에 변론을 적극적으로 실제 하지 않고 이름을 올린 분들은 비용이 지급되는지 여부가 좀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재산은 집 평가 차익이 늘었기 때문 변호사 비용 지급으로 현금 자산은 줄었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거 당 차원에서 검증해야 할 문제다라고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캠프 관행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논쟁은 계속될 것 같고요.